이 몸을 자기라고 여기지만 자기 몸을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공부는 완전히 역발상이에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예, 저 또 다른 관점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좀 무겁게 가요. 이게 수행, 마음과 관련된.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정견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론은 혹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매번 느끼는 게 관계잖아요. 책에서 그 이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네. 저는 글쎄요, 제가 그냥 읽었을 때는 한번 그냥 읽었을 때는 이 사람 그 사람 이게 이제 조금 구분이 좀 안 되는 듯도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아, 그 뜻이구나 알긴 했는데 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생생하게 좀 표현해 주시면 이제 우리 동네에서 그 근처에 살던 친구가 이제 뭐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그냥 이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 친구가 술 먹으면 꼭 주사가 있어요. 난 그런 걸 싫어하거든. 제가 이제 남의 얘기는 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 술 먹고는 나를 부르는 거야. 그래갖고 누구한테 얼마 빌려주고 누구한테 얼마 빌려주고 뭐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는 대뜸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한테 또 5천만 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소에 그래도 내가 그 우리 식수존에 감정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친하고 좋게 생각하고 뭐 안 된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가 뭐 도와주고 싶지만, 얘는 뭐 도대체 좀 어디다 쓰겠다는 이유도 뚜렷이 없고 뭐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거절했어요. 그래도 자꾸 집요하게 뭐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랑 돈 빌려줄 정도로 관계가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내가 아직 너의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돈거래할 관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곡하게 했는데, 얘는 이제 그 말에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다니. 응? 평소에는 그렇게 친한 듯 하더니 뭐 돈 얘기 나오니까 모른다고 하는 이런 위선자. 이제 중간에 한번 그런 걸 이제 해소하려고 대화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거를, 그걸 풀어주기 전에는 그 안 되는 문제인데 그 본질을 그때 당시엔 모르고, 그거보다는 상식적으로 내가 부당한 거절을 한 게 아닌데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서로 그런 거를 이제 좀 자중하고 조용히 지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 갖고 걔는 설득이 안 되지. 이제 상처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것이 내 공부하는데 굉장히 비약적인 도움이 됐어요. 내가 그래도 마음 공부를 평생 한다고 해왔는데 이런 일에서 상대방을 품어주지 못하는구나, 또는 그 쟤를 이해를 못 시키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것도 나의 어떤 합리성, 사회 상식 이런 게 정상 아닌가, 뭐 이런 기준이 만든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마음 공부가 좀 깊어지면서 깨달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그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 안 통하고 자기 감정만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어쨌든 그런 일련의 해명 내지 사과를 하는 글을 보내고 뭐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좋아졌어요. 그 겉으로 오고 간 얘기의 뭐 이유는 뭐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이 리얼한 이 사람에 의해서 환영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영인 그 사람을 가지고 혼자 속 끓이고 싫어하고, 결국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힌 거거든. 핑계는 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게 바로 눈앞에 이 사람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같다고 봐버리는 거는 우리들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덧칠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사실은 다 내가 만든 이야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쓴 건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배우자든 자식이든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내가 기대하는 배우자, 내가 기대하는 자식,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미달하지. 그걸 충족시키고 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미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섭섭한 그 사람, 부족한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되기 시작하고, 그 대부분이 부정적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죠? 자기가 손해죠.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면 문제는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그걸 느껴요. 내 표정 보고 알고 느끼니까 상대하고 관계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완전히 없애고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나의 삶의 일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생명, 모든 존재, 모든 사건들이 다 나이거나 나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식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리고 이 안에서 인식된 이미지들이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이 몸을 자기라고 여기지만 자기 몸을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 몸에 거울을 비춰볼 뿐이지. 자기 몸에 위장을 뜯어봤어, 콩팥을 뜯어봤어, 똥꼬를 봤어, 자기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부해봤어. 그냥 이미지만 보고 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자기 안에 자기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기를 또 자기가 비판하거나 분별하거나 또는 요리를 해요. 갖고 지지고 볶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돈 빌려준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 있어요. 자기를 그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부처님이 오은계공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또 모든 대상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내 몸과 그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잖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오은계공이 돼요. 그리고 일체가 나의 의식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일부가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게 깨어난다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나의 일부가 돼요. 우리가 필요사항은 뭐 나니 너니 하고 또 세상에 직업을 갖고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나하고 나의 일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매사에 하는 데 있어서 진인사 관천명을 하게 돼요. 자기 일이니까 사소한 일이 없게 되죠. 뭐든지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돼요. 네, 좀 마무리로 자기가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많이 와닿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초보들이 또는 이렇게 아직 우리가 깨달음 내지 깨어남을 완성하기에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자기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누가 날 공부시켜?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해요. 이 깨어난다는 것은 꿈에 비교하면 꿈속에서 꿈꾸는 아바타가 분명히 있어요. 꿈속에는 내 몸과 닮은 형상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요. 그걸 나라고 여겨. 그래서 걔가 꿈속에서 막 그냥 나름대로 애를 써. 근데 꿈 깨본 걔 어디로 갔어요? 무아야.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자기가 애쓰는 것은 꿈속에서 그 힘들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동차를 미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내가 생명의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의식이 됐어요? 아니면 본래부터 생명의식이에요? 본래부터 내가 생명의식이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공부한 것도 없고 애쓰는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런 건 다 들려.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보여. 그러니까 진리는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는 진리와 하나 되기 위한 거지 진리를 내가 요리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은 딱 이거 하나뿐이야. 뭐냐면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에고를 접는 거예요. 이 에고라는 거의 구성 요소가 되게 생각, 감정, 느낌인데 이 생각, 감정, 느낌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끝없이 네가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더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뭐 잘해야 돼, 뭐 잘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공부는 완전히 역발상이에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즉 뭔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진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하자면 저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면 첫 번째가 물에 떠야 돼요. 물에 뜨지 않은 사람이 수영 잘할 수는 없어요. 물에 뜬 다음에 팔다리만 살살 저으면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수영을 하기 위해서 존재의 중심은 뭐냐면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물에 떠려면 완전히 힘을 다 빼야 돼요. 나 없는 듯, 나 죽었어 할 정도로 빼야 돼요. 진리의 나를 내어 맡기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상태가 그 물에 떠 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 감정, 느낌을 존재의 중심을 거기에 살짝만 무언가를 얹기만 하면 우주의식, 이 생명의식이 다 알아서 이끌어주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중무진이란 말이 내가 보는 이 세계를 지금 본래님이든 진현님이든 같이 보고 있어요. 이게 중중무진이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가 이 수많은 개체 속에 들어와서 자기 하나를 재확인하고 있어요. 마치 이 손가락 5개 눈이 달려서 이 5개가 나를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자기 확인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나가 한다고 하면 나머지도 이미 일심동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거야.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에고 마음에 떨어지면 각자 생각이 달라져요. 그럼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 딴 사람이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거 저렇게 해도 되는데? 라든가 누구는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일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소극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이 우주의식이 모두 동참하고 허락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가 시작만 해놓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전체 우주식 그거는 아니다. 공평하지 않다든가 옳지 않다든가 하는 일이라면 네가 아무리 악을 써도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사단난다는 거예요. 규장 선생님 말씀을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식수존에 갇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규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산에 들어가서 수행도 하시고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정견을 그러니까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좀 실행을 하면 좋을지 조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무슨 공부의 형식이나 뭐 이렇게 뭐 하루에 몇 시간 앉아서 참선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삶이 갖다 주는 어려움, 상황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올 때 내 마음속에는 질서가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 손에 가시가 박히면 이거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보면서 이 나머지에 가시가 안 박힌 게 천만다행이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경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뭐가 저한테 이로운 건지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의 주인 노릇을 안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넌 해고야를 선언하는 거야. 그러면 그놈이 나를 지고 흔들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을 뿐이야. 어떻게 삶이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겠어요. 그런 게 있을 뿐이라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차분히 처리해 나가다 보면 이 또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스. 해고하라. 네, 일단 해고하라가 네, 가장 수행의 오늘의 그렇죠. 그게 질서를 바로잡는 거죠. 처음 이제 정견책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은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탈기를 했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좀 더 이게 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